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이 근세 유럽 전쟁에 대해서 쭉 살펴들었는데요. 과연 그동안 이 동아시아의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실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하와이 복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그림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 댓글로 맞추시면 제가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세 분도 모르실걸요, 아마? 신발이 바뀌셨죠? 오! 방금 네가 신발 갈아 신으러 갔다 온다고 했잖아 나한테. 자, 올 초에요. 이 조선과 여진의 대결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서양사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에는 이 뒤에 오랑캐의 침입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너무나도 슬픈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만 미뤄두고 그 시간에 동아시아 최강국 명나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네, 만주벌판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명나라. 이 혼돈의 시기, 동아시아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만주 벌판에 새 강자가 등장하는데 25세 어린 나이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여진 세력을 통합해가는 누르하치. 동아시아 세력 변화의 전환점이 된 전쟁이 시작된다. 누르하치의 부흥. 중국은 만주에 외부의 큰 세력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견제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본토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쿠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때문에 명나라가 초기부터 가장 신경을 쓴 게 몽골족, 여진족 이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건주 여진의 이만주, 명, 우리나라 이게 계속 삼각관계가 돌아가면서 외교전하고 전투도 치르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로 상황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전에 우리 여진 정부를 할 때 했던 얘기를 잠깐 복습을 하죠. 네. 워낙 복잡해서.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실록에 동맹가 천모가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먼터무라고도 하고 무슨 티무르라고도 해요. 네. 그런데 하여간 이 먼터무가 여진 부족한테 살해가 돼요. 아, 살해가 돼서 그 아들하고 이복 동생이 이제 그 건주위 세력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통보가 와서 맞아요. 걔가 그래도 우리나라랑 제일 친하게 지냈던 네. 사람이고 먼터무가 젊었을 때는 이성계 부하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기도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봐요. 그리고 여진 다른 여진족들은 저거 조선이랑 붙는다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견제하고. 그래서 갑자기 먼터무가 죽어서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찬스를 줬구나. 두만강을 점령할 때다. 네. 이렇게 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이고 네. 먼터무의 후손들은 그 이만주 쪽으로 도망갑니다. 네. 그랬더니 세종하고 명나라가 또 쳐가지고 이만주를 죽여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이만주 후손들은 이제 거의 힘을 잃어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책에서 한번 실수했어. 누르하치가 이만주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건 실수한 거고요. 그때 동생과 아들의 후손이 누르하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기록이 복잡해서 누구는 이쪽 후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쪽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또 최근 연구는 그냥 건주 여진 그 부족에 있던 사람이 중에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 한때는 500호, 300호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들이 어쨌든 생존을 해서 그때 이만주가 있던 데가 그 혁도아랍이라는 데인데 나중에 지금 흥경이라는 데예요. 거기 근처에서 하여간 버티면서 살다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였던 각창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주위가 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그 먼터무는 사실은 여진족 사이에서는 이단아라고 해서 막 견제받고 공격받고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세계적인 외교를 잘해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잘 지냈잖아요. 근데 왜 살해당한 거예요? 그 여진족이 크게 건주 여진이 있고 네. 송화강 지역에는 해서 여진이 있고 야인 여진이라고 이게 완전 뭐 원시족이다 야인 여진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야인이에요? 건주 여진도 뭐 우위, 자위, 건주위 이렇게 세 개로 분리돼 있어요. 네. 네. 해서 여진도 내부적인가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 또 시족들이 막 있어요. 아, 이게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누르하치 집안도 뭐 아버지가 9 아들을 낳았나 할아버지가 9 형제를 낳았는데 네. 얘들이 서로 이게 달라.
그러니까 얘는 해서여진의 누구랑 친하고 얘는 저 건주 누구의 사돈 맺고 그래가지고 전부 지들끼리 싸우는 이게 아주 유럽 외교전보다 더 복잡하더구만. 여진이라고 다 같은 여진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도 유럽은 족보라도 잘 해놨지. 그 우리 옛날 할 때 유럽 할 때 이 사람하고는 처남이고 저 사람하고는 사촌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괜히 붙으면 나는 뭐 처남을 구해야 돼, 사촌을 구해야 돼, 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진 사이가 똑같아요. 어떻게든 엮으면 엮이고 네, 다 엮여. 어떻게든 원수로 만들려면 원수로 만들고 그러니까 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유는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진 사회가 그만큼 극심하게 분열됐다는 어. 거죠. 그러니까 분열되었던 덕분에 명나라가 별로 저쪽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었다. 안 써도 되는데 그 먼토는 왜 도대체 살해를 당해야 했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때 조선 문제도 좀 꼈었어요. 그때 한참 이만조 세력이 이제 우리 좀 단합하자 그러고 조선은 치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먼토문은 중국에도 가거든요. 네네. 중국 조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극렬파한테 살해되죠. 그때 조선의 외교 정책이 이게 또 세종이 한 거라 우리가 불만들이 없는데 두만강을 먹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야인을 받아들여서 저쪽을 분열시켜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뭐 이거 전혀 근거 없는데 그냥 책상머리 네. 아이디어로 보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수는 있는 있어요. 거죠. 근데 이제 다 밀어버렸지. 그러면 조선하고 중국한테도 또 견제를 당하고 다른 여진한테도 다 견제를 당해서 건주 여진은 정말 약해서 300호까지 줄어들고 해서 여진하고 야인 여진은 어떻게 돼요?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서 지들끼리 싸우면. 그냥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근데 이제 명나라가 이걸 가만히 안 두죠. 뭉칠까 봐. 그러니까 명나라는 누가 세져가지고 네, 자기네들을 건드리는 게 그렇지. 누가 대추장을 한다. 어. 그러면 가서 쳐버리는 쳐버려요. 거예요. 선우가 나오지 못하게. 그렇죠. 예, 그게 못 나와. 바로 현재우. 중요해, 그거. 어. 누군가가 다 이게 드러나잖아. 정보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뭐 징기스칸을 좋아해 아니면 뭐 징기스칸 책을 읽고 있어. 그런 거 없지만 한마디로 이게 오랑캐를 작살낸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보통은 역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터지고 약해지다가 걸출한 인물이 갑자기 한 명이 네. 등장을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누르하치 할아버지가 뜨는데 네.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작전을 써요. 당시 명나라의 요동총관이 이성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한국 조선인 후손이에요. 오. 그 사람 우리나라 임진왜란 할 때 원군을 왔던 이호성이 이성량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요동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명나라는 사실 전쟁을 못해. 그래서 야전에서 여진족한테 붙어서 이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 저쪽 편 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누가 좀 요즘에 뭐 징기스칸이 꿈이라면 가서 치는데 자기가 치는 게 아니라 얘 끌어들여서 친단 말이죠. 이때 누르하치 할아버지가 머리가 쓴 거예요. 차라리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얘 팰 때 가서 패주고 쟤 팰 때 가서 패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너까지 패고. 그렇지. 그런데 하여간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명나라 총관이었던 이성량의 군대에 살해가 됩니다. 도와줬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미스터리죠. 그래서 일이 이제 꼬여요.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지긴 밝혀졌는데 너무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어느 게 썰이 진상인지 모르겠어요. 많군요. 그래도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한 줄로 분명한 건 명나라 군대가 죽은 건 확실해. 그러면 이거를 4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요? 토사구팽. 아니 명을 위해서 다른 여진하고 그래요. 시기 받아가면서 전쟁까지 해서 다른 여진들 쳐줬는데 그래놓고서는 암살을 해? 그런데 이번 확실한 게 뭐냐면 누르하치는 그거 갖고 명나라한테 처음에 시비 안 걸었어요. 그래요? 입 다물고 있었구나. 그리고 명나라 이성량이 누르하치한테 미안하다고 엄청 잘해줬어요. 그거는 그러면 명의 왕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군요. 이 세 가지가 조합해서 진상이 뭐냐라는 거. 아하, 그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다니까. 네. 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릴 이 누르하치 관련 또 댓글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역사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청나라가 이게 중국을 점령하고 실록 같은 걸 쓰는데 그래도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없는 얘기 만들고 이러진 않거든요. 불리하면 좀 이렇게. 과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공 하나는 더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청나라가 명나라를 점령해서 그랬는지 그 만주실록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막 무협지를 쓰기 시작해요.
하늘에 떠다니는 낙엽을 밟고 그냥 위에 올랐다. 무협지 막 쓰기 시작하고 그 중국 기록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록들은 이제 삭제를 했는데 전에는 중국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황제한테 상서를 올렸는데 기분 나쁜 소리 했다 이러면 죽지만 저 집안 뒤져 장서가 만건 이거 얘 이런 책 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나름 한족이 언론의 자유는 허용했다는 거네요. 어떻게 언론의 자유라기보다는 조금. 근데 어쨌든 이게 청나라가 만주족이 이게 지배를 하니까 그냥 뒤집어 씌워야 되죠. 그래서 사고전서 같은 거 막 전국의 책을 수집을 해요. 와 굉장히 훌륭한 거 같잖아요. 다 검사해. 검열. 검열을 했는데 중간에 뭐 우리를 향해 이상한 게 있다면 그냥 찢어. 만약 책 전체가 불어나다 태워. 그다음 우리한테 좋은 말 하는 게 없는데요. 저 이렇게 되는.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록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알고 계시다 댓글로 본인이 알고 계신 거를 적어주시면 아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보고 판정하라고 그러면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만주사 전공자들도 못해요. 네. 그냥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거 같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내가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적당히 뭐 어떻게 네.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하여간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할아버지는 명나라한테 붙어서 세력을 키우자. 그 아이디어는 참 좋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고라는 아마 해서여진 쪽 사람인데 얘가 이제 명나라를 이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를 토벌하러 갔는데 얘가 또 누르하치 집안 근처에 있어요. 몇십 킬로 안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상하게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하여간 거기를 치러 갔는데 애꿎게 누르하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죽어. 아, 그러니까 명나라가 해서 여진의 그 공격을 방어하러 치러 갔는데 치러 갔는데 애꿎은 누르하치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고 니네구나. 그렇게 된 거 뭐 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혼인 관계가 복잡해서 그 사람이 결혼한 게 또 자기 손녀가 있었대. 걔 구하러 들어갔다가 오인 사격을 당했다는 설. 아니면 누가 그렇게 갔는데 누가 또 음모를 꾸며서 죽였다는 설. 뭐 아니면 사실은 저 이성량을 위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쪽 편인 척하고 공작하다가 명나라 군대 오발로 죽었다는 설 뭐 등등인데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명나라 편이었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다. 네. 누르하치 할아버지 아버지가 같이 치러 갔군요. 치러 간 건지 스파이로 간 건지 그것도 몰라요. 이 여러 가지 도와주러 간 설. 건지. 어. 왜냐면 명나라 군대한테 죽었으니까. 네. 뭐 하여간 그래서 죽었다. 근데 어쨌든간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화나죠.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나의 모든 적은 명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야 됐는데 참았어요. 왜냐면 이성량이 이걸 힘을 키워야지. 사고했다 그래가지고 누르한치한테 되게 잘해줘요. 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왕고라는 이 도둑을 토벌했을 때 그 사람 땅을 뺏어가지고 누르하치 할아버지한테 줘요. 그러니까 왕고가 죽으니까 그 사람 아테라는 아들이 또 반항을 했는데 그걸 치러 갔을 때 누르하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건 다 얻어먹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죽고 나니까 미안하다고 누르하치한테 자기도 주고 뭐 비단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엄청 챙겼어요. 잘해줬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그 이성량 아들하고 누르하치하고는 한형제처럼 살았대요. 오. 아,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의외의 인물이 끼어들죠.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나요? 이감외란이라고 해서 근데 이 이감외란이 나름 좀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어요. 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번 요 혼란한 틈에서 나도 한번 좀 히트를 쳐보자. 이성량하고 친했어요. 근데 지금 매우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인 때문에 이렇게 누르하치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쵸. 죽게 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 나름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요. 이 이감외란이. 그러면서 이 이감외란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감외란이 대단히 그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 그러면서 누르하치도 아니나 다를까 누르하치도 이 이감외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감외란은 어디 출신인데요? 할아버지 부하였다는 설도 있는데 같은 건주위 건주.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감외란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냐면 누르하치 할아버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부족까지 깨끗이 정리를 해버려요. 이가면이 이게 이감외란이.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신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를 완전히 이가메란이 장악하게 됩니다. 약간 의심스럽긴 그렇죠. 상황이. 그렇다면 누르하치 입장을 바뀌어서 본인이 누르하치가 돼봐요. 명의야 사과하고 돈도 주고 하면서 날 달래고 있으니까 알았어 속상하지만 그래 뭐 네가 어쩔 수 미안하다는데 없었지. 어떡해. 근데 쟨 왜 갑자기 잘 나가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살해자가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살인 사건 같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심해봐야 되냐? 가장 이익을 본 놈이 그렇지. 누구냐? 그렇죠. 이걸 의심해.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르하치는 심정을 굳힙니다. 저놈이다. 저놈이다. 진범은 저놈이다. 내가 저놈을 제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종로파와 명동파가 있는데 명나라가 명동파를 쳤어요. 네. 근데 애꿎게 종로파 수령 두목들까지 다 돌아가셨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네. 그랬더니 명동파가 동대문- 종로파 가서 죄송하다 이제 미안하다. 그 종로파 이제 어린 두목만 남았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청량리파가 갑자기 종로 뭐 글쎄요.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 이 종로파의 생존 어린 두목은 이거 분명히 제 음모일 거야. 청량리 음모일 거야. 그래서 누가 봐- 둘을 다 먹은 걸 거야.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국방TV는 따로 청량이라는 언급을 한 것을 예를 돕기 위한 것이지 거기 계신 분들을 뭐 비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게 있냐면 누르하치가 나중에 성장을 했으니 자기네 것 권력도 되찾아야 되겠고 이 어부지를 얻은 그 이가메란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면서 뒤집어 씌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슬픈 거는 누르하치고 네. 일단 득세를 한 거는 이가메란이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사실은 아니 물론 득이 좀 되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그럼요. 나를 힘이 오해할 수 합쳐지는데. 있었는데 그래서 얘 부자도 적당히 해결됐고 누르하치는 누르하치대로 얘를 의심하고 얘는 아이씨 왜 나를 의심해?라는 상황 견제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명나라로서. 여기서 명나라가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면 나름 제일 그래도 형이니까 야 내가 우리가 조사관을 파견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수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명나라 입장에서 그래 뭐 예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걔네가 다 죽었고 이왕 이가메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엔 파트너를 이가메란으로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허준 씨가 누르하치로 빙의해야 됩니다. 내가 저 이가메란을 쳐낼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명. 너희들도 내가 찍어낼 것이야. 아카데미 주연입니다. 정확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게 네네.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빌미가 너무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따위는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죠. 저 둘 다 싸잡아서 제껴야죠. 그러니까 명과 이가메란이 둘이 붙어서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제낀 것이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패권을 차지할 때 이 사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는 명나라가 도저히 요동을 무력으로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또 이가메란한테 해주고 또 누르하치 어린애 불러다가 잘해줘요. 그래서 시신도 수습하게 해줬고 황제의 칙서까지 보내서 우리가 미안하다 보내고 원래 무역 허가증을 부족당 한 장을 주는 건데 무려 30장을 줬대. 누르하치한테 관직도 주고. 그게 뭐 하는 건데요? 부족당 한 장이에요. 그럼 그 무역 허가장을 가지고 있는 애만이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명과에- 장이나 30장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아 근데 아니 30개를 할 수 있는. 만약에 누르하치 밑에 있는 부족들이 여러 개가 돼봐요. 그럼 자기가 총괄 대장 아니야. 그다음에 밑에 얘가 30장, 29장을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이 수하들의 힘을 더 많이 키울 수가 그렇지.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부족들이 누르하치 밑으로 오겠죠. 그걸 받아야 되니까. 이때 나도 이제 참? 만주에서 건주에 살던 땅이 생각보다 비옥해요. 만주가 또 흑토지대잖아요. 아 거기 밀농사 잘 됐을 그래서 때. 농사만 짓고 사는 건 그럭저럭 살고 또 건주의 자리는 또 저쪽하고 달라서 농사가 제법 잘 되는 좋은 땅이에요. 옛날 그 고구려의 땅이야. 고구려 땅. 네네네. 그런데 이게 농사만 져갖고는 군대를 못 키우죠. 네네네. 군대는 이게 있어야 돼. 그럼요. 그렇죠. 무역을 해야 돼. 네네. 근데 무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산업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산에 가서 약초 캐고 인삼, 아 이제 허가 무역이니까 중국하고 일정 기간에 이제 시장을 열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말하고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증을 이렇게 주니까 누르하치가 돈을 좀 많이 모았죠. 벌. 그러면 요거는 누르하치가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정도로 도와주면 조금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미 악한 감정은 있고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기회만 엿보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범이 누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명나라도 누르하치한테 미안해서 그러겠어요? 쟤는 쟤대로 주고 또 이걸 키워야 서로 견제가 서로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잘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르하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했나 봐. 믿게 만드는 거, 상대방이 믿게 만드는 거. 유비가 조조 밑에 있을 때 뭐 벼락 먹고 무서워했다. 똑같이 누르하치가 그 이성량 아들들하고 뭐 의형제처럼 지내고. 그게 약간의 어떤 작전이 있었군요. 본심을 숨겨야죠 이럴 때. 왜냐하면 자기의 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단 본심을. 이성량 아들은 진짜 쟤랑 나랑은 형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를 위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형제로 지내면 돼요. 사람이 이거 착각하는데 정치인은 세 개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안 친한데 친한 척하면 저쪽도 마찬가지야. 티가 나죠. 달고 다른 애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아예 친구로 사귀는 거야 진짜로 형제처럼. 근데 원래 권력이란 거야 부모 형제도 죽일 수 있는 게 권력자라고. 와. 그러니까 정말 피를 나는 형제로 지내다가 나중에 등에 칼 찌르면 되는 거야. 심장이 2개인 박지성은 맨체스터에서 뛰었는데 심장이 3개인 정신은 어디서 뛸 수 있는 거야? 와, 근데 박사님께서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 박사님이 너랑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라고 믿지? 당했다. 아니 저는 말뿐이지 실천을 못해요. 근데 지금 현재 무역권 30장 가지고 정말 크게 세력을 불려왔던 누르하치가 명하고 붙기보다는 일단은 이감회란부터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가메란의 주둔지 도륜성이라는 데인데 이게 누르하치의 근거지가 허투알라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 4,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도륜산이라는 곳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때 이게 병력이 100여 명. 에? 아버지가 물려준 갑옷 13벌. 그러니까 기병 100명에 갑옷 입은 애는 13명. 와, 뭐 이걸 가지고 너무 초라한데? 아니 좀 더 그럼 기다렸다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가메란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기습이었나 봐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 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왜 그 불타는 복수심. 왜냐하면 일단은 왜 우리가 누구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 100명이었는데 덜커덕 도련성을 함락시켜버려. 오. 100명으로? 예. 그것도 갑옷은 13명 입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항상 과장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아하. 분위기 한껏 이렇게 네. 병력이 한 1000여 명 되고 성이 아니라 그냥 뭐 주거지 정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자기 직할부하는 100명인데 동맹군이 500명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아예 거짓말하는 거하고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때 누르하치가 약관 25세라는 얘기예요. 물론 25세요? 네, 25세. 100명 갖고 이겼던 500명 갖고 이것도 우리가 알 게 뭐야? 그럼 이긴 게 뭐가 중요해? 뭐가? 그러면 이걸로 이가메란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가메란이 날아갔습니다. 네. 바로 누르하치는 스타 탄생이 됩니다. 이거 점령한 거잖아요. 그 야만 쪽은 워낙 이제 뭐 거기서 뭐 모닥불 피우고 살 테니까 두고. 이제 청량리 파는 내가 먹었어. 지금 거의 뭐 만주벌판 위쪽까지 지금 점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유력한 곳을 지금 점령하고 있던 애가 네. 25살 때한테 와. 골로 한 방에 가니까 나머지 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로 붙어야겠다. 이거는 하늘이 쟤한테 모든 우주의 기운이 쟤한테 가 있구나. 무역권도 30장이래. 그래서 이제 마구 붙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 명나라가 물론 그때 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명나라가 실수한 게 이걸 방치를 해요. 아. 그리고 오히려 누르하치를 밀어주고 이가메라는 죽지 않고 이제 튀어서 명나라로 가는데 얘를 또 보호를 안 해주고 누르하치한테 내주면서 누르하치가 이제 건주 여진의 패자가 돼요. 아 근데 명나라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약간 호랑이를 키우는 셈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명나라가 참 명나라 중기부터 문제가 되는데 왜 우리가 뭐 무협 영화에서도 많이 보면 왜 동창이라는 세력이 있죠. 그 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관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아. 이런 게 심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환관들의 목적은 뭐냐면
국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었지 어떤 저쪽에서의 어떤 큰 판을 놓고 전략적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냥 적당한 애한테 이거 해가지고 그냥 무마만 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다. 이미 명나라는 초창기에 그 전에 우리가 통옥보의 변이라는 거 한번 했었는데 그때부터 몽고나 여진족하고 전투력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킬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도 이렇게 찌질하게 하겠어요. 누구 말대로 웬만하면 다 쳐버리지. 야, 너 우리가 쳤네, 네가 쳤네, 미안하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 게 명나라도 정말 전투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 명나라는 군사제도 자체가 내부 유지만 가능하지 밖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체제가 아니고 그리고 명나라 황제들이 영락제 진앙부터는 대체로 무능해가지고 주색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지를 몰라. 아예 안 만나 신하들을. 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환관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걸 외부의 정보를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서는 황제님 아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사를 내보내서 황제의 비위는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얘네가 너무 정치를 잘한다. 태평성 항상 보고 들어온 건 태평성대니까. 근데 지금 이러면 누르하치는 이 상황에서 건주를 아예 통일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1587년에 건주가 우위, 좌위, 건주 이산대를 다 통일하고 네. 사실상 주변 세력들까지 통일해서 1588년이 되면 건주 여진을 완전히 통합해요. 이때부터 자기들을 이제 여진족이 아니라 만주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 만주라는 단어가 이때 생긴 거예요? 원래는 만주족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해주라든가 야만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정벌 안 해요? 이제 해야죠. 아니, 명나라를 치지 않고요? 에이 뒤를 비워놓고 어떻게 쳐? 힘이 있어야 건주 여진 다 합쳐봤자 심양 주변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 밑으로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부족 집단은 이렇게 부족 단위로 있다가 저분이 세다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봤는데요. 뭐 고증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력이 세지면 갑자기 저기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누가 오면은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서는 술 딱 마시고 나는 그대의 소문을 듣고 그대와 형제의 인연을 맺으러 왔어 그러는데 알고 보면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요. 이거 하나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등을 안 돌려요? 또 어느 순간 이쪽에서 저쪽에 딴 데가 세지면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세력이 왔을 때의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냐잖아요. 누르하치가 나름 리더십이 출중했었어. 예를 들어서 부하들이 어디 전투 와서 싸우고 왔는데 이기고 왔다. 보통 우리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다 뭐 자기 있는 데서 뭐 이기고 왔습니다. 그럼 치하너라 뭐 이런 대문 밖까지 나가. 이 사람. 마을 바깥까지 나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소문 들었다. 내가 너 싸우고서 고생하는 거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나와야 당연하지 않겠니? 감동을. 그럼 얘는 거기서 녹는 거지. 거기서 가는 거야. 내가 진짜 평생을 충성을 해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발바닥에 피 묻혀놓고 막.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 그래서 아니 간 발에서 피가. 에이 발 잘라버리니까 없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로만 떼면 안 돼. 그러면서 일단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비단 같은 게 쌓이네. 부인한테 물어봐.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까 오셔서 이거 놓고 갑시다.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또 가는 거야. 가는 거지. 완전히 가.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물론 명나라에 뭐 이의제 그것도 있지만 뭐 몽고도 그렇고 옛날 금나라도 그렇고 이 부족 집단 중에 통합하는 사람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한 번 나오면 훅 모이잖아요. 네, 맞아. 그건 그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과 기회가 매치가 잘 안 됐다는 거죠. 무역권 받은 거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원래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요. 리더십만 있다고 몰리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누르하치의 힘을 명해서 도와준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보통 좀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암살 위협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는데 놀랍게도 누르하치를 암살하려고 했던 가장 큰 배후 세력이 누르하치 계모였습니다. 계모면 그럴 수 있지. 친엄마가 아닌 거잖아요. 누르하치 아버지가 형제가 9인가 그런데 이게 족보가 다 달라. 그러니까 뭐 얘는 저쪽 부족하고 혼인 맺고 얘는 저쪽 부족 의형제 맺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 적이에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누르하치 10살 때 계모가 들어왔대요. 계모가 죽으면서. 근데 계모가 오자마자 그렇게 학대를 했다. 이거. 다 자식들을. 그래서
정말 맞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철이 합달 부족이라는 쪽인데 그 나중에 이제 누르하치하고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그 해서 여진 쪽의 유력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족보가 꼬여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간철에게 죽임을 안 당했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 아이, 그렇죠. 이 정도 리더십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모 정도의 술수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때렸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누르하치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가세가 기울고 그러면 왜 옆에 있던 형제 그 부족들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게다가 계모 들어와서 때리지. 이게 성장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근데 그 징기스칸 얘기랑 비슷한데 누르하치도 징기스칸 얘기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살아남는 사람, 승리자가 되는 사람은 어쨌든 남보다 비범한 게 있어요. 고통도 이겨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뭐 농사 짓고 아까 말한 산에 가서 뭐 잣따고 인삼 따서 이제 무역하고 그러는데 이때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역시 이 아무리 중국 애들이 미워도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쟤들 제도하고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거 되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정보를 얻어서 다른 지역 정보들 산처 어떻게 되고 뭐 지리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꽤 노력했다. 정보도 얻어내려고 하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자가 되려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정도 수완은 있어야죠. 근데 어쨌든가 이렇게 명나라와도 굉장히 줄타기를 하면서 잘 관계를 만들어 오고 네. 지금 세력도 키워가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빨리 내가 먹을 거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 기회를 기다려야죠.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를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항상 이런 인물한테 결정적인 기회를 줍니다. 하늘에서요? 왕이 죽나? 바로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1592년에. 아 속상해 갑자기. 이게 이상한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 엉뚱한 사람이 정말 아니 그거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래. 러시아랑 스웨덴하고 싸우니까 프로이센도 기회를 얻고 뭐 이쪽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지. 너무 속이 상해요, 진짜. 속이 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그걸 알고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잡고 우리가 남한테 주는 기회를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이용하자. 그러려고 배우는 거죠.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왜 누르하치에게는 왜 이 기회죠? 명나라가 그래도 나름 조선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파병을 하면 안 돼요. 약해 빠진 네. 상태니까. 근데 명이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수준의 대규모 파병을 해버린다. 그 사실 우리는 요즘에 날이 갈수록 명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해줬니라고 따지기 전에 그것만 하는데도 명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돈을 썼다고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였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잘 몰랐지만 물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 명과 지금 누르하치의 이런 관계들을 내용을 쭉 들으니까 명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파병을 한 거였고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니까 네. 이제는 만주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신경을 전혀 못 써요. 왜냐하면 이성량의 아들 이효송이 요동군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군대가 교체되지만 평양 벽자간 전투할 때까지 요동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자기들도 생각이 없겠어. 지금 만주에서 군대가 빠졌어. 이거 여기서 무슨 일 나면 우리 방법 없어.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가능한 한 비위 안 건드려야죠. 근데 누르하치가 이 틈을 타서 여진족 통합을 노립니다. 아, 그다음에 또 하나 누르하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건주 여진을 누르려고 이제 해서 여진도 연합을 형성하게. 해서와 건주의 한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때 해서는 무려 9개 부족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서 여진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몽고족 이런 애들까지 다 주변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연합 부족 이름 참 재밌네요. 네, 한번 제가 연합 부족 이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합달, 오라, 휘발, 백두산, 주사리, 누른, 몽고, 괴이심, 석배, 괴이찰 부족. 9부족이. 아니 근데 좀 재밌다. 네. 이름들이 그 나라의 그 여진이 쓰던 이름일 거 아니에요? 나름 아니죠. 한자로 한자로 쓴 거야. 근데 아, 나름 이름들이 이뻐요. 그렇잖아요. 예뻐요? 오라 얼마나 이뻐요. 석배, 휘발
회의찰, 휘발? 난 제일 괜찮은 건 백두산 주사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와,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9개 부족이면은 인원만 해도 얼마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으면 뭐합니까? 전략적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유목민족, 무식한 유목민족 애들이 모였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한 판 모였으니까 한번 거나하게 한번 해볼까? 무조건 공격만 하는 거예요. 어떤 전략적 목표가 없이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후다닥닥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반면 누르하치는 달랐죠. 누르하치는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저런 식으로 주먹구구 공격은 안 된다. 우리는 선 방어, 후 공격 이런 확실한 전략을 세워서 대적을 해요. 이거는 여진 같은 그런 기마 부대한테는 사실은 원래 잘 안 썼던 전략이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는 또 뭐가 달라도 다르지.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유목민족 같으면 전쟁 전날 무슨 말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은 지옥에서 먹자. 지옥식당. 그렇죠. 내일 샤브샤브는 지옥이다. 자, 근데 누르하치는 달랐습니다. 누르하치는 정말 황제 제목답게 전날 멋진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르하치로 빙의된 우리 허준 씨께서 한번 네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가볍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들이 수령이 많다고는 하나 전열이 일사불란하지도 않고 오합지졸이다. 나는 그들을 기다렸다 맞서 싸우겠다. 최선을 다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어디가 멋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아니에요. 멋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유목민족의 무식한 수령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준이. 원래 그러면 저쪽 여진 쪽에서는 이런 뭐 연설 같은 거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그렇죠.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중요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너희가 가볍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 머릿속에 모든 승리의 전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믿게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준 것도 있고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 우리 대장은 무식한 사람이 아닌 사람, 뭔가 전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밑밥이 쫙 깔리면 붙으면 지는 경우가 많던데. 만약에 쭉정이 같은 지휘관이 야, 너네들 내 말대로 하면 이겨.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누르하치가 정말로 막 나가는 스타일이 아닌 게 아홉 부족이 거의 병력이 3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장에서 지휘관의 첫 번째 미덕이 우리 프로이센 할 때 많이 했지만 내가 원하는 곳.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륵산이라고 과거에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죽었던 그 전투가 벌어진 그곳에서 피해서 싸우는 적을 끌어들이는데 이 고륵산이라는 데를 저 위성 지도로 한참 봤는데 지도로 봤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저런 정하고 맞춰 보면 3만 명인데 얘들이 되게 부족 단위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합 지휘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만주 쪽 요쪽이 우리랑 좀 산이 비슷해. 이렇게 산이 또 골짜기로 이렇게 쪽쪽 갈라지잖아요. 이런 산에 있고 벽이 위에 있으면 분명히 애들이 다 나눠서 골짜기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유인하지 않아도 애들이 각계의 약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나무, 그러니까 엄청난 성을 쌓을 필요는 없어. 돌이나 나무 같은 거로 그런 통로나 이런 거를 유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오면 여기서 막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갈라져 들어오니까 하나씩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드는 9개의 부족과 전략을 철저히 세워서 그것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어서 와라 빡. 지난번 그 화까지 봤던 분들이라면 대충 느낌이 프리들이의 그렇죠. 내상기동처럼 네. 앞에 가서 탁 치고 오고. 여기서 9개 부족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 나겠죠. 기록에 의하면 뭐 이상하게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그거죠. 이게 벗어. 그게 이렇게 떼거지로 오면 3분의 2는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어. 따라가서 뭐 얻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이렇게 흩어져서 오면은 딱 보면 알아요. 남이 뒤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내가 앞이야. 주저주저 한다고요. 그렇죠. 어떡하지? 싸움 많이 해본 애들은 그럼 알아요. 쟤는 한 대 패면 도망간다. 쟤는 소리 지르면 도망간다. 저거는 싸워서 깨자. 이런 걸 보고 골짜기로 흩어져 들어오니까 방어 거점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끌면서 주력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중에 싸울 만한 애를 패는 거지. 가장 강한 애를 하나 딱 때리면
이것도 약간 프레드리의 작전과 네.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이게 기병들인데 기병이 산에서 못 싸우시는 줄 알았는데 말 타고 다 싸워요. 위에 있잖아요. 골짜기로 올라온 애를 위에서 뭐 많지는 100명, 500명으로 돌격했다는데 그쪽으로 쟤는 잡아야 돼. 그럼 들어가요. 그런데 산 좁은 데서 기병이 치고 내려오면요. 송곳이 찌르고 우리 전격전 할 때 있잖아요. 송곳처럼 찌르고 내려가기 때문에 주변 안 돌보고 내려갑니다. 그럼 붕괴되거든요. 그러다가 좀 용감히 싸우던 추장, 그러니까 저쪽에 주동자였던 포제라는 추장이 나도 하겠다고 돌격해 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대.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같아.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예. 오다가 아니면 이게 함정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지. 넘어지니까 걔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알몸으로 도망간다는 게 이제 약간 과장인데 말들이 지쳐요. 예. 그럼 도망가다가 이제 말이 산을 올라왔잖아요, 얘들이. 네. 그럼 저 싱싱한 말이 쫓아 내려오는 애보다 빨리 못 뛰겠죠. 그쵸. 그럼 흥분해서 뛰다가 말이 거꾸라져요. 그러면 이제 달리는 거야. 뛰어내려서 뛰어야 되니까 갑옷이고 뭐고 다 벗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투에 이기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제 포로에 대한 처리인데 포로에 대해 같이 뭐 아홉 부족 다 싸그리 뭐 몰살시키겠어요? 아, 그건 안 되죠.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홉 부족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포로가 지금 한 500명 앞에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얘네들로 쟤네들 치러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대단히 포용성 있게 또 아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소설에 보면 네. 잡았는데 나쁜 놈은 그냥 다 죽여. 네. 착한 사람은 또 괜히 가서 포박을 끌어주면 형제하자 이러잖아요. 네. 세상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못해. 네. 그거 드라마에서는 예, 누르하치의 진실은 참 세상은 잔인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대책 없는 원수 있잖아요. 네. 그쪽은 죽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안 해. 센 놈하고 약한 놈을 나눠. 센 애들은 나랑 친했던 왼수였던 아까 그 왜 추장 제일 주동자였던 추장 죽였다고 그래. 그 집하고는 혼인 맺자고 그래. 왜냐하면 대장할 정도로 센 부족이잖아. 아, 그러니까 대장이나 센 부족들은 회유를 해요. 네. 그리고 얘들하고 좀 안 놀고 저쪽에 손 애들이 있었죠. 몽고 부족 이런. 그쪽 애들은 잘해줘. 그래서 내 편 만들고 이쪽은 또 동맹 같은 거 맺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땀만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먹으로 패야 된다고. 누굴 팰까? 제일 약한. 맞아. 되려 뒤에 따라온 제일 약한 놈을 패버려서 아작을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 세상은 낭만적이지 않아. 역시 리더는 다르네. 정말 다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면 누르하치가 건업하고 해석까지 다 먹은 거예요? 네. 순식간에 그것도. 그러면 야만 와. 쪽은 어차피 모닥불 펴놓고 수렵 생활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두고. 걔들은 그냥 용병으로 불러오면 돼. 저기 그냥 가서 이거죠. 야 이거 뭐 옷 한 벌 주면 어우 좋다고 그런 애들이니까. 몽고 역시 어쨌든 여기도 몽고거든요. 몽고 과이신 부족은 걔는 포로가 알몸으로 도망가다가 포로가 됐는데 네. 엄청 잘해줘서 완전히 자기 편을 만들어. 이게 컸어요. 몽고가 붙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세력이 아주 그냥 켜켜켜켜켜 해서 아주 단단해졌어요. 예? 그러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명나라 입장에서는 옛말에 이런 말 있지 너무 않습니까? 불안한 거 이 아니에요? 만주족 애들이 10,000명만 모여서 군대를 구성하면 천하무적 감당하기 안. 그러면 10만 명으로도 못 막는다 막 이런 말. 아니 10만 명만 모으면 중국도 점령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명나라가 그냥 몽고도 붙어요? 붙어요 그러면? 몽고도 붙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들어올 거야. 와. 이제는 뭐 명나라의 운명이 이제는 이제 명나라의 운명.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이야기. 여진 구부족을 통합하고 만주의 최강자로 올라선 누르하치. 이제 그가 원한이 쌓일 만큼 쌓인 명을 노린다. 누르하치의 부흥 두 번째 이야기. 명나라는 조선 출병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엄청난 출혈을 했고 요동의 군대가 없어요. 그니 누르하치를 제어를 못해요. 그새 누르하치는 쫙쫙 뻗어나가서 그렇죠. 여진을 거의 병합해버립니다. 아. 같은 언어를 쓰는 부족은 다 통일했다. 제국의 리더가 되려면 뭔가 달라요. 그랬지. 그때부터 만주 문자를 제정을 해요. 문자가 있어야지 행정이 이루어질 그렇죠. 거 아니에요. 조세도 이루어지고.
사실 모든 역사서에 보면 네. 제국의 태동 뒤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시련이 있죠. 아하. 더군다나 그 시련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헤게모니 싸움, 권력 투쟁. 가족. 그렇죠. 가족.